예, 안녕하십니까. 청문관에 같이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날 국가재정 전략회의 때 지방재정 개편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차례 대화와 또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민 규탄대와 또 의원 국민들의 삭발까지 있고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지방재정 개편 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자부는 드디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의 입법 예고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지방 재정이 절대 격차가 해소되는 근본적 개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시와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저희로서는 아주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면서 이에 불교자치단체 6개 자치단체 공동명의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장 염평이고요. 좌측은 최성 고양시장이시고요. 우측은 최인석 태성시장 그리고 이재명 충남시장이십니다. 먼저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또 7월 1일자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견고하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고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 예고를 강행하는 게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행령 입법 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심지어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 개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고 행자부가 제거한 우선 배분 조례를 특례로 폄훼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 단체들의 세수 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 원에 불과하다.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인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 제일 큰 피해가 있는 화성시장 최인석입니다. 기반시설 64%밖에 안 돼 있는 도시에 강압행정, 포압행정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시민들의 거대한 반대 목소리가 행자부의 불통행정을 꾸짖는 준비가 되었다.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에 약
3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고 반대 집회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6개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은 삭발, 단식, 1인 시위, 전국 홍보 등으로 행자부의 졸속 행정을 반박했다. 전국의 자치 분권 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우리는 믿는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미 국회 내 지방재정 및 분권 투기 구성으로 그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지방재정의 안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제도화, 교부세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행자부 또한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투기 회의부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재정 개혁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지방자치 분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들과 전국의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인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 1916년 7월 4일 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성, 성남시장 이재명,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최인석, 과천시장 신계영. 예, 우리 6개 불교부자치단체들의 오늘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낭독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제1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백하게도 전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한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방재정 격차를 확대하고 6개 도시의 역차별을 악화시키는 그런 제도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이 경기도 불교부 단체 6개 시의 예산 1인당 시민 1인당 예산은 174만 9천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 세금과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 조정교부금 액수가 적은 대신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1인당 예산이 나머지 25개 시는 203만 3,761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이 이 6개 도시가 오히려 적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6개 시의 1인당 납부세는 지방세액이 다른 25개 시보다 무려 1인당 17만 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17만 원씩을 지방세를 더 내고 배정된 예산은 28만 원이 적어서 약 45만 원 정도 예산이 적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경기도의 예산 5천억 정도를 빼서 다른 자치단체로 넘겨주게 되면 인구 1인당 약 10만 원이 늘어나서 이 격차가, 이 불이익 역차별이 38만 원으로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재정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즉 6개 시의 지방재정이 나아서 덜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불이익이 확대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숨기고 스피커가 그런 이유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요걸 조금 더 세분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교부세,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에 주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교부금, 도가 주는 교부금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육계시는 조정교부금만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용인은 1인당 27만원, 성남은 26만원, 수원은 21만 8천원입니다. 우리 지역시장이 좀 안 됐습니다. 안 걸어봤는데.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불교부 단체는 정부의 보통 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보통 교부세를 다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안산은 1인당 30만원. 그래서 용인보다도 많습니다. 안양 27만원입니다. 부천, 정부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작은 곳입니다. 여기도 25만원입니다. 1인당. 수원보다도 3만원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보다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조정 교부금을 떼서 많이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요걸 떼서 이쪽으로 붙이게 되면 이 역차별이 훨씬 더 커진다. 명확하게 수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육계시는 도세 90%를 우선 특례 배분받고 있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더군다나 장관직이나 되는 분들이 전 국민 5천만 원 상대로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불교부 단체들은 도세 중에서 50%를 기본적으로 도에 내놓습니다. 나머지 50%를 재원을 해서 그 중에 90%를 우선 배분받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정부의 교부금이 없는 조건으로 50%의 90%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세 중에서 45%를 경기도 육계시가 나눠갔습니다. 50%의 90%를 배정받고 있는 사실을 마치 전체의 90%를 특혜 배분받는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행자부에서 장관까지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국가는 일반 회계로 쓰면 안 되고 보관해야 되는, 보관이 의무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성남시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큼 판교 특별회계, 판교 개발 사업에 써야 될 예산 5,400억을 일반 회계로 다 써버려서 그거를 도로 감느라고 성남시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천억 가량으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주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이거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무려 5,900억입니다. 거기다 일반 회계에서 집행자액 2,500억입니다. 이걸 합쳐도 7,400억인데 쓰고 남은 돈이 7,400억이라고 행자부 장관이 얘기를 하니 일부 일간지에서 7,400억씩이나 쓰고 남은 돈이 있는 성남시, 수원시 이런데 왜 돈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국가가에서는 가장 안 되는 일이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도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게 가장 나쁜 짓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지, 격차를 확대하는 것인지, 남는 돈이 정말 7,400억인지 1,500억인지, 도세 90%를 우선 배분받는 건지, 45%를 배분받고 있는 것인지,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 건지,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예산과 권한이 독립돼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에서는 돈을 뺏고 필수 비용 부족하니까 뒤에서 돈을 지원하는 교부단체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불교부단체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2개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6개시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4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불교부단체는 이렇게 됩니다. 불교부단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환을 하거나 다음 해에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써야 많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불교단체는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낀 만큼 다른 용도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복지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교부단체를 줄이고 불교부단체를 늘려봐야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빼앗다 보니까 이 교부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교부단체가 줄어들어서 점점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자치단체끼리 예산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자치단체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예산은 많은데 왜 주민복지사업을 못하냐? 아껴도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즉 정부에 뺏기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정한 용도로 열심히 많이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1인당 예산은 더 많은데도 주민복지시책은 더 적은 이런 기형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재정 개편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교부단체를 늘려서 정부 장악력은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침해해서 예산 집행과 권한 행사의 효율성만 점점점 떨어뜨리고 나라 망치게 하는 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수치, 지표, 사례로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기자회견하는 4개 자치단체장께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자부에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의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원안 강행의 시행령 입법 예고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6개 불교자치단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로비에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